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마치고 난 후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 정도로 수비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반전 한국은 80%의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고 공격했지만 슈팅은 6개밖에 하지 못했고 빅 찬스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점유율이 85%로 올라가면서 계속 주도했지만 역시 슈팅은 6개였고 손흥민, 주민규, 이강인의 합작골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왼쪽에서 드리블을 할 때마다 2명이 기본으로 붙고 횡으로 이동할 때는 4명 이상이 손흥민만 집중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중국은 후반전에 더더욱 버티려고 하면서 후반전 슈팅이 제로인 진기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50m 안에서 21명이 경기하는 반코트 경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은 역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해서 말이죠. 경기 전 이반코비치 감독은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성공을 했죠. 우선 이강인도 놀랐으니 중국이 극적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한 후에는 갑자기 축구 소식들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먼저 중국을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싱가포르 골키퍼에게 감사한 나머지 중국 축구 팬들이 찾아가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싱가포르 골키퍼 이름은 써니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써니라고 불리기도 하죠. 1984년생 베테랑 골키퍼인 써니는 이번 태국전에서 눈부신 선방으로 35개 슈팅 중 3골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최종 예선 진출을 도왔고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써니는 싱가포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국 팬들이 이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산 써니는 곧바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개설해서 영상을 게시하고 중국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부끄럽다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지만 내심 정말 고마워하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종 예선 경기를 할 도시를 정하기 위해 각 도시의 입찰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홈에서 5경기를 치르게 되죠. 중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최종 예선에서 발탁할 국가대표 선수를 찾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대표팀 명단에 4명의 귀화 선수가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엘케손, 리커, 장광타이입니다. 리커는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장광타이도 중국계 영국인입니다. 브라질 출신 선수인 페르난도와 엘케손은 순수 외국인입니다. 중국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이 선수들을 귀화시켰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2019년, 2020년에 귀화했으며 브라질 선수 2명은 모두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미래적으로 중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화했던 것은 맞지만 북중미 월드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엘케소는 1989년생이고 페르난도와 리커는 1993년생, 장광타이는 1994년생입니다. 엘케손에게는 너무 먼 월드컵이기에 중국은 최종 예선 진출 결정 후에 바로 선수 귀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콩고 출신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24살 오스카 마리트입니다. 오스카가 소속된 창조 라이온스 팀까지 적극 협력해서 오스카를 귀화시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스카의 귀화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2년에도 중국 측은 오스카의 귀화를 제안했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자신도 콩고의 국가대표로 남겠다는 애국심을 드러내면서 거절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귀화 선수들도 나이가 꽤 있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노장이 되어 실력 있는 젊은 선수가 필요하고 자국 선수 중에는 아예 없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라도 뽑아서 레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화라는 건 엄연히 법적 절차가 있는데 언어 능력도 입증해야 하고 중국 문화도 알아야 하는데 스포츠에서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귀화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도 법적 절차는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은 BTS 멤버 중 한 명인 진이 만기 전역을 하면서 매우 화제가 되었는데 한국의 위상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BTS 병역 혜택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명령도 없었고 법을 수정하지도 않으면서 BTS는 휴식기와 더불어 병역 의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했죠. 한 소속사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스카 귀화설이 터진 후에 중국 네티즌 중 한 명은 미드필더를 강화하기 위해 콩카, 파울리뉴, 하이강, 오스카 선수들을 귀화시켜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실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최대한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팬들뿐만 아닙니다. 중국 소호닷컴은 국제축구에서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는 것은 많은 팀이 전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됐다며,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은 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팀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귀화한 축구 선수도 꽤 있지만 그동안 귀화 선수 활용에는 보수적이었다가 아시안컵 탈락 후 이반코비치 감독이 부임하면서 6월 매치 때 최종 예선이 결정나기 때문에 태국을 잡기 위해 귀화 선수를 합류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귀화 선수를 배제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최근 부패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지금은 귀화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귀화 정책은 최근 한중전 이후 한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잘 묻어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내려면 귀화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경기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팬들의 열정이 죽지 않고 광고주나 투자자들도 축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올해 중국 슈퍼리그는 외국인 선수 한도를 5명으로 확대했고 확실히 외국인 선수가 많을수록 경쟁력도 높아 보인다. 중국 축구 실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귀화 선수 활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귀화 선수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뿐 장기적인 중국 축구 발전 방향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서 유독 귀화 선수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잘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분석보다 중국 축구 전문 기자가 제대로 중국 축구 문제에 대해서 전해줬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축구는 피라미드 같은 구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력과 재력을 피라미드 꼭대기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부분에 대한 기초 공사를 공고히 하지 못했습니다. 피라미드의 위와 아래가 전도된 상태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한 비유인 듯합니다. 한국 축구도 유럽에서 활약한 레전드들은 하나같이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범근은 은퇴 후 곧바로 유소년 축구에 모든 걸 쏟았고 박지성도